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는 뭐 목요일 날도 쉬었지만 그 미국, 일본, 뭐 유럽 전부 다 한 2% 정도씩 빠졌죠.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을 또 미국이 겨냥해서 뭐 관세를 더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렘데르시빈가 뭐 하여튼 그 호재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데, 지금 IMF에서 올해 그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고 우리나라는 1.2% 마이너스고, 뭐 다른 데는 더 훨씬 심하죠. 여기 보면 또 이탈리아, 그리스가 이제 또 나옵니다. 10%대 나오고 막 이러는데, 중국은 뭐 1.2%,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에는 뭐 5.8% 플러스로 나오는데, 뭐 글쎄요, 그건 뭐 지나봐야 아는 문제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제일 양호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위기라는 게 몸에 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00년 정도 이렇게 보면 일제 그 식민지로 살다가 어떻게 해방이란 게 돼서 또 나라가 반으로 이렇게 돼서 또 6.25를 겪고, 또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박정희 시대에 뭐 새마을 운동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싸우면서 일하자 뭐 이런 게 몸에 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가 이제 또 피살되고, 또 전두환이란 또 군사 정권 독재가 또 이렇게 시작됐고, 또 민주화 투쟁은 또 계속 있어 왔고, 그러다가 이제 또 IMF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 탄핵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병이 와서 경제 위기가 왔는데, 늘 이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가 같이 상존하는 건데, 물론 위험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지금 각 나라들이 여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 사재기 이런 거를 뭐 지금 뭐 유통이 잘 돼 있기도 합니다만, 이 땅에서 그래봤자 어디 가겠어요. 그냥 여기서 살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회복도 좀 더 빠르고 그러기를 뭐 바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플러스 1.2, 우리나라가 뭐 마이너스 1.2, 그러면 저는 주식시장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또 미국에 또 여러 가지 또 압박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다우지수 일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50%는 회복을 했죠. 낙폭에 대해서. 나스닥은 61.8%를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럼 그냥 다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다우를 그냥 일봉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가 이제 하락이 A, B, C로 이루어지면, 저는 여기가 하락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남아 있는데 그 C는 보통 이 저점을 깨기가 쉽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A, B, C로 마무리가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상승 일파로 보는 거죠. 그게 1, 2, 3, 4, 5. 물론 이제 이건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승 일파, 이제 2파의 하락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혼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두리 모습이 나오니까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여기를 올랐다가 이제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이제 금요일 날 나왔는데 이게 21선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이제 잘 봐야죠. 그 21선이 23,526포인트인데 뭐 그 5포인트 10포인트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모양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을 보더라도 지금 100만 명이 지금 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3천만 명이 실직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생산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생산과 소비의 그 사슬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또 미국은 또 미국만 아니라 또 몇 개 나라들은 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저도 반등은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이 정도면 마무리가 저는 끝난다고 봐야 돼요. 저는 한 38.2%가 맞지 않나 지금 돌아가는 세상 사정으로 봤을 때. 근데 50%까지 반등 나오고 또 나스닥은 61.8%까지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뭐 치료제가 나왔냐?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증시는 뭐 당연히 뭐 돈이 우선하니까 수급이 우선하니까 돈질이란 말이죠. 그만큼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더 오른다 하면 그건 또 돈지랄이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배급소에 줄을 서면서 이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부의 편중이 되고 불공정 사회가 되기가 쉬운데 여기에 대한 그 박탈감과 그거를 다 무시하고 증시는 오른다? 완전히 탐욕이죠, 이거는. 정부에서 돈을 풀면 또 자본가들한테 있는 자들한테 돈이 다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배급소에 줄 서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주식해서 이거 가지고 수익이 날까요? 채권 금리가 하락하니까 제로로 가니까 기존의 채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은행이나 무슨 뭐 기업 증권사나 이런 데 갖고 있으면은 채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거기서 돈 벌고 주식 반등 나와서 돈 벌고 사서.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만든 영화 기생충이 생각날 텐데 그거 전부 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바로 전에 그 TV KBS에서 뭐 시사책 기억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그 상황이 나오는데 그 전세 버스 기사분 같은데 얼마나 힘든지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 같은데 그 이렇게 우시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은데 그 IMF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좀 엄밀히 말하면 지금 IMF 상황은 아닙니다. 힘들긴 하지만 사실 많이 힘든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수만 보더라도 한 5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럼 2000이다 보면 우리나라 증시로 보면 400포인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증권주 액면가 5천원짜리가 1,000원 했어요. 왜 부도날지 모르니까 증권사가.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저는 뭐 맨날 보는 게 이쪽이니까 무슨 뭐 V자 반등 뭐 나왔으니까 예? 뭐 V자 반등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치료제가 나오면은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는 요원한 얘기고 바람이 있다면 W자 정도 아니면 U자형 이제 일자형 가면 이제 뭐 더 힘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W자 가더라도 이제 그럼 W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과 일본 거를 인버스를 산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거는 잘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응을 잘 하니까 그러면 일본 거는 1배짜리니까 그런데 미국은 2배짜리니까 그것도 또 손실률이 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좀 하락하는 폭을 봐서 저는 21선이 깨지면은 인버스를 더 살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21선 뭐 다 완 거니까 다음 주 이제 보면 5월달 보면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더 뺀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 상황 판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올림픽을 개최해서 예? 뭐 원전 그거를 이겨내고 또 헌법 개정도 하고 자기들은 그런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무 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긴장감이 없는 사회에 제가 왜 저 정치권이나 왜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또 제대로 된 야당도 없고 언론은 뭐 그냥 자기들 편이고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푼 데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빚은 전부 다 국민들이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스펀지에 물 붓듯이 계속 돈을 쏟아붓는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나 다 따라하려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지금 무제한 지금 뭐 일본은 선언을 했으니까 바로 전에 돈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붓는데 스푼처럼 흡수만 하지 나가지 않으니까 돈이 돌질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그거를 관광으로 해서 해소를 어느 정도 시켰는데 돈이 도는 거를 지금 관광 뭐 끝난 거죠. 뭐 전면 금지인데. 그래서 얘들 보면 뭐 얘들 시민단체나 있나? 뭐 하도 존재감이 없으니까 뭐 시민의식 그런 게 뭐 없는 이 사회인데 그럼 죽은 사회는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인버스를 샀던 거고 미국은 서프라임 때 돈 찍어서 했던 거를 지금 더 많은 돈을 찍어서 막으려고 그러는데 실업자가 3천만 명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5월 달에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겠죠. 서서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완전히 자기 재선을 위해서 이런 병에 대해서도 마치 뭐 크게 이렇게 지식도 없으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무슨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무슨 쇼하듯이 이거 한단 말이죠. 아니 시키는 게 아니라 희화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또 중국이라는 또 이걸 만들어서 이 와중에 그러면 생산과 소비 이런 게 거의
단절이 됐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또 이 일전을 벌린다 그러면 전 세계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뭐 증시가 더 빠지겠죠. 이제 큰 수량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연기금이 팔길래 제가 인버스를 조금만 샀었거든요. 그러고서 저 그냥 여기 가두리에 갇혀 있으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보자 하고 봤는데 이게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쉬기 전날이니까 이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팔아버리고 레버리지를 샀어요. 그랬다 이제 종가 부분 돼서 야 그래도 이건 이 연휴는 긴데 불안한 거예요. 수량 크지 않더라도. 그래서 똑같은 금액만큼 인버스를 똑같이 사서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이걸 뚫긴 뚫었는데 야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안도 하고 여기도 지금 뭐 이거 61.8%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 코스피가 그러면 21선은 지금 뭐야 2000대고 그럼 다운 분위기란 말이에요. 다운 분위기여서 상승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날 조금 토비스를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샀습니다. 뭐 여러분들 사람 말씀이 아니고 저는 9,000원대 사놓은 게 있어서 여기서 물을 탔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고 뭐 기타 범위도 조금 사서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래프 때문에 샀거든요. 저 때 말씀드린 게 그렇죠. 토비스 일봉 이 열십자 모양 제가 이런 모양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제 본다고 그랬죠. 요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근데 뭐 시작하는데 그냥 가볍게 위로 가더라고요. 그랬다가 종가분에 밀려서 이제 위로 꼬리를 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매수 사인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사봤습니다. 왜냐하면 요 모양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모르죠. 이제 금요일날 미국 시장도 빠졌으니까 뭐 또 빠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샀습니다. 이 다음 주에 5월달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그냥 감이 옵니다. 그나마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뭐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고평가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게 이 증시 자금을 보면 이제 정체돼 있고 신용 잔고가 또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 차트로 볼까요? 고객 예탁금은 이제 정체돼 있고 이런 필요 없고 신용 융자가 그 10조 원대 있다가 이게 6조 원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3월 그때요, 19일 그때. 이때 아주 신용으로 투자했던 분들은 이때 뭐 거의 뭐 엄청난 손실을 본 거죠. 그리고 이게 다시 구조를 보는 거예요. 예. 이 신용, 이 융자이 늘어난 이 부분이 먹여줄까? 저는 거의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그렇지. IMF 때 아마 성장률이 제 기억에 마이너스 5.8인가 그랬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1.2 지금 IMF에서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거나 이렇게 실수한 거 있으면 어떻게 뭐 고치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 법을 몰라서 뭐 IMF를 뭐 서프라임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들어보거나 뭐 하면 아 이거 뭐 말을 잘못했네 했는데 에이 그냥 내릴 수는 없고 그냥 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